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뭐 신풍제약에 대한 초특급 호재,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치사율은 75%가 넘는 이제 니파 바이러스죠. 그래서 코로나를 뛰어넘는 니파 바이러스가 다가오면서 오늘 이제 인도에서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니파 바이러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발병한 지 20년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되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모두 제 뇌피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관련주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슈 된 거는 말 그대로 이거죠. 접촉하면은 48시간 내로 혼수 상태, 치사율 75%. 실제로 이게 뉴스마다 다른데 치사율이 90%라고까지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굉장히 일단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로 비교하게 되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확산 속도로 만약에 번지게 될 시 그냥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진짜로 하루에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2,000명씩 나올 때 지금 치사율이 90%다라고 하면 하루에 1,800명씩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실 이 치사율만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20년 정도 발병한 지 됐고 이런 거 다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해서 고열에다가 이게 무증상자도 있고 바이러스 증상이 발행이죠. 잠복기도 길고 고열, 두통, 어지러움 하면서 어쨌든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죽음에도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감염력이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니파 바이러스는 이전의 발병에서도 인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19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전파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치사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과거의 메르스라든지 사스에 비해서는 굉장하게 치사율이 높다든지 위험한 질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파 바이러스도 코로나만큼의 전파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 그 당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고 하면은 과거에 맨 처음에 우한 폐렴, 우리가 코로나를 우한 폐렴이라고 하죠. 지금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초기 우한 폐렴 감염자 샘플에서 유전자 변형되어 해니파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해니파 바이러스가 좀 변이되고 변질된 게 뭐였냐고 하면 유전자 좀 바뀐 게 뭐였냐고 하면은 바로 우한 폐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기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중공 바이러스 초기 감염자 샘플에서 캐나다 국가 미생물 연구소에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 보낸 것과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전자 조작 실험을 거친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작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캐나다 국가에서 보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캐나다 연구소에서 우한 연구소로 보내진 치명적 바이러스는 바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뭡니까? 어디 있어요? 해니파 바이러스. 그 다음에 하나는 캐나다 그 다음에 2010 전 세계 공포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찌 됐든지 보내줬고 여기서 일단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헤니파 바이러스가 변질된,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조작돼가지고 변질되어 있던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만든 질병이다, 뭐 중국이 우한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뭐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초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질되면서 뭐 델타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헤니파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여기서 발생한 바이러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헤니파 바이러스 뭐 어찌됐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큰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속도, 전파 속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 헤니파 바이러스도 조금 뭐 이게 전파이 되면서 계속해서 변이가 될수록 여기에 대한 전파 속도가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니파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질병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이 니파 바이러스의 니파 바이러스 이쪽을 좀 봐야 될 부분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발병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 꽤 되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뭐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손 소독이라든지 소독을 잘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최대한 하고 있는 건데,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빠르게 번질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니파 바이러스는 돼지, 사람 등에 발생하는 급성열성 바이러스로 호흡기 증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잘못 좀 가져왔네요. 니파 바이러스 어쨌든 뭐 사망에 일으키게 하는데, 니파 바이러스가 지금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고 하면은 음식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도 이제 전파가 되고 배설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닌다.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파 바이러스는 그냥 전파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우리가 막는 것을 우리가 전파 속도를 늦춘다. 이거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 이슈를 받는다든지 관련 수혜주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치료제나 백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의 모멘텀보다 더 큰 상승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과거에도 뉴스가 있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년 내에 한국을 위험할 수 있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전파 정도나 사망률을 고려했을 때 우선 대비가 필요한 16종 감염병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파 바이러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단기간에 뭐 아직 엄청 긴 시간 아니지만 단기간에 20년 내로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 위험도에 대한 걸 봤을 때 그게 니파 바이러스였고요. 이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박쥐가 옮기는 니파 바이러스는 1급 경계 대상이다. 이 질병은 치명적인 폐렴과 호흡기 질환을 동반하며 감염자의 70%가 목숨을 잃는 무서운병이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중국이나 태국 등 동남아에서 확산 바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박쥐 코로나도 그렇고 이 박쥐에 대한 지금 중국이 다시 박쥐를 식용으로 먹고 있기 시작한다 하죠. 그럼 이제 중국이 지금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니파 바이러스까지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까지 오는 건 너무 금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분석을 해서 찾아 나서야 되고 분석해서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료제는 사실 안 나왔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과연 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사율 75% 니파 변이 전염병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람의 접촉이 잦아질수록 변이를 일으키고 신종 바이러스나 감염증, 코로나처럼 전염병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고 합니다. 배제를 못하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되느냐 봤을 때 매개체는 흔히 날아다니는 여우라는 과일박쥐고요. 이들은 돼지, 개, 고양이, 염소, 말, 양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보통 3일에서 2주 동안 발열, 두통, 기침이 나오는데 나중에 뇌세포 이런 나오는 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돼지, 개, 고양이, 염소, 말, 양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 바이러스 전염시키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오죠. 동물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때 발생한다. 우리가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고양이 먹지 않겠죠? 염소라든지 말,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오염된 애들을 섭취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걸린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 전파 경로가 강한 게 뭐냐고 하면은 돼지고기로 옮겨지는 75배 치명적인 니파 바이러스 찾아온다. 근데 이게 지금 인도에서 발병을 이번에 했지만 이미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찍습니까? 확 찍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그래서 최대 치사율이 여기서 90% 정도까지 나오는데, 특히 돼지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며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니파 바이러스다. 그럼 여기서 이미 수혜주 우리가 뭐 다 나왔다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수혜주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수혜주. 돼지로 인해서 옮겨지니까 우리가 뭘 안 하겠어요? 돼지를 먹지 않겠죠. 돼지를 안 먹어야 돼요.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왜? 괜히 돼지고기 잘못 먹었다가 여러분들 니파 바이러스 걸리는 순간 바로 이제 옥황상제니 배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자 옥황상제니 목숨 걸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 아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돼지열병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뭐예요? 돼지 대체제 닭고기 가격 들썩. 그러니까 돼지열병을 통한 돼지를 먹지 않게 되고 돼지를 못 먹게 되면은 우리는 늘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닭고기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하림이라든지 푸드나무, 아니면은 뭐 마니커, 아니면은 체리브로, 팜스토리 등등등이 있겠죠. 기타 등등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신풍제약의 초특급 호재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바로 뭐가 있냐고 하면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에 도입이 되는데, 이 렘데시비르가 어디에도 효과가 있냐 보면은 렘데시비르는 특정 하면서 항바이러스제다 두두두두 나오면서 뭐예요? 헤니파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러면은 이 렘데시비르를 관련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뭐가 또 있겠어요? 렘데시비르 관련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니파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헤니파 바이러스가 니파 바이러스 뭐라 했어요? 헤니파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헤니파 바이러스의 정확한 사전적인 명의를 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헤니파 바이러스는 핸드라 바이러스와 니파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헤니파 바이러스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헤니파 바이러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니파 바이러스가 포함된다는 거고, 그럼 이 헤니파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렘데시비르라고 하면은 니파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렘데시비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엑섹스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아까 했던 신풍제약이라 등등등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도해요. 이제 시도하는데 뭐냐고 하면은 세 번째는 이제 모더나.
모더나가 과거에 이제 mRNA 기술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한다? 계절 독감 에이즈, 니파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 초에 나왔던 거고,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에는 mRNA라는 방식의 기술이 적용이 됐고,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만든 거 하면서 유도하고 이거 하면서 여기 보면은 모더나가 mRNA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감염병 예방 백신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이날 발표하면서 지금 실제로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모더나를 통한 모더나 mRNA 관련된 기술 관련주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뭐 AB 프로 바이오라든지 뭐 ST팝, 뭐 서린바이오, 진원 생명과학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는 어찌됐든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가장 큰 질병으로도 구분됐던 종목이고, 이게 사실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진짜 막을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온다. 그때는 과거 코로나 이상의 타격이 분명히 증시에 나타날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 이상의 상승세를 가지고 갈 거라고 봅니다. 관련주들은. 그 관련주들이 제가 뭐 감히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백신이 당장에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닭고기 관련주,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 관련주, 그 다음에 모더나 mRNA 관련주로서 이 세 가지 정도 테마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뭐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니파 바이러스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에 대한 종목들을 분명히 선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